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2022년이죠. 이맘때쯤에 한참 이 북경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일어날 때 크게 한복 논란이 일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또 이어서 이 비빔밥 논란이 지금 또 한참 또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바이두라고 하는 이 포털 사이트죠. 거기에 이 백과사전에 이 비빔밥을 소개를 하는데, 이 조선족의 음식으로 이 비빔밥을 소개한 것을 두고 이 중국의 이 발원지를 두고 있는 그런 음식으로 소개를 했다. 이건 문제 있다고 하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비빔밥 논란이 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화 논란이랄까요? 이 조선족 동포들이 갖고 있는 음식, 의복,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제시대의 어쨌든 그 역사까지도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와 아주, 공통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는 어떻게 이 기술하고 이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논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비빔밥 논란과 관련돼서 나온 기사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조선족 음식 비빔밥 중국서 발언. 네, 서경덕 교수. 기가 찰 노릇이다. MBN 안중근 조선족이라고 하더니만 바이두 그거 말하죠. 이번엔 비빔밥 발원지는 중국이라고 했다. 뭐 이런 거고. 매경제 중국 이번엔 비빔밥 역사 왜곡 발원지가 중국이라니. 그리고 매일신문 한국 전통음식 비빔밥 발원지가 중국. 네, 서경덕 교수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했다. 농민신문에도 나왔고요. 이거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일보는 오늘자 신문입니다. 중국의 황당한 우기기라고 하면서 이연섭 논설위원이 이렇게 논평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두는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 플랫폼 기업이자 또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명의 포털 사이트다. 이 중국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위치로 하루 이용자가 20억 명이 넘는다. 세계 최대 중문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이 바이두 백과사전. 네, 여기는 1천만 건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바이두에는 한국과 관련해서 잘못 표기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의 역사와 고유의 전통 문화, 음식, 의복 등을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 한국 사람도 중국의 조선족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 몇 년간 윤봉길, 이봉청 의사, 윤동주 시인 등이 바이두에 조선족으로 표기된 것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찾았다. 지난해 안중근 의사의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도 발견해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대표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의 인물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했다. 중국의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위키피디아 중문판에서는 손흥민, 김연아 등 스포츠 스타, 이영애 등 한류 스타도 조선족으로 소개를 했다. 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이 중문판 그렇게 소개가 됐다. 네, 요거는 좀 생각해도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리랑, 판소리, 부채춤 등은 자국 교유 문화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조선시대 한복을 명나라에다 한푸라고 했다. 중국은 김치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번에는 이 비빔밥이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우기고 있다. 바이두 백과사전이 또 문제이다. 네. 서 교수는 지금 페이스북에 몇 년 전부터 이 김치 기원을 중국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이젠 비빔밥까지 라면서 중국의 이 문화공정 중심에 바이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빔밥은 지난해 12월 구글 올해의 검색어, 구글은 미국에서 그런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죠. 올해의 검색어 좀 레시피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이 비빔밥이요. K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고
국적기의 기내식으로 인기를 끌고 세계적 스타들의 비빔밥 사랑 등이 대회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한국이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주면서 그 한류의 바람과, 더불어 이 비빔밥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참, 이 중국 바이두가, 이거를 한국은 쏙 빼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상당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함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을 왜곡한다고 중국 음식이 되는 게 아닌데도 바이두는 집요하게 우긴다. 다음엔 또 어떤 걸 자기네 것이라고 우길까. 네, 이렇게, 경기일보에, 중국의 황당한 우기기, 이현수 논설위원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 비빔밥, 네, 어떻게 해서 유명해질까? 세계인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어떤 레시피로 소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 바이두에서는 이 비빔밥을 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소개하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진과 함께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한번 JTBC 뉴스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바이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반판이란가요? 반판? 예, 이게 뭐 비빔밥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비빔밥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죠. 그리고 다채로운 어떤 반찬, 뭐 이렇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중국어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두의 백과사전의 사진과 동영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비빔밥의 발원지를 중국어로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8일이죠.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중국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바이두 백과사전은 비빔밥을 반판으로 소개를 하면서 중국의 가정식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지 비빔밥, 또 토마토 비빔밥, 간장 비빔밥 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요 내용이 있습니다. 비빔밥을 조선족 음식으로 분류하면서 발원지를 중국어로 표기를 했다. 조선족 음식으로 분류하면서 발원지를 중국어로 표기를 했다. 아마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발원지를 중국어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비빔밥을 조선족의 음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진도 보면은요, 중국에 있는 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빔밥, 이거는 돌솥 비빔밥이죠. 보니까 노란 이 계란도 덮여 있고 위에 다채로운 이 채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먹임직스럽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조선족 크게 써져 있죠. 그리고 비물질 문화유산. 그리고 조선족의 비물질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를 하면서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중국에서 바이두에서 이 비빔밥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서경덕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국내 언론이 이렇게 다 또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빔밥 논란이 좀 일고 있죠. 조선족 동포들도 네, 뭐 한국의 어쨌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빔밥이 즐겨 드시죠. 그리고 뭐 조선 동포들이 또 즐겨 드시는 또 비빔밥 스타일이 있죠. 각 지방마다 비빔밥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뭐 지방마다 다 비빔밥이 있고, 특히 유명한 게 전주 비빔밥이죠.
한국이 이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비빔밥집에서 일을 했던 분이 배워가지고, 연변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징, 이렇게 대도시에 가가지고 한국식 이 비빔밥을 이렇게 좀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듯이 이 조선족의 비물질,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이 비빔밥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이 바이두가 역시 이 비빔밥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조선족의 음식이라고 하면서 그 발원지를 중국이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때는 좀 서경덕 교수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22년도에 북경 동계올림픽 할 때 이 한복 논란이 한참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제는 일제 시기에 이제는 항일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투사들을 또 이렇게 중국의 바이두가 이 조선족으로 이 표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보면은 이 조선족에 대해서 이 인식하고 이 바라보고, 이 조선족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런 게 좀 중국에서 바라보는 그 인식 차이, 그리고 조선족이 조선족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 차이, 또 한국에서 이 조선족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는 그런 인식 차이서부터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바라보고, 그러면 그런 인식 차이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것인지 좀 해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중국에서 바라보는 이 조선족, 결국은 이제 바이두라든가 뭐 이런 데서 총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족을 폭넓게 보면은 이 한국인도 조선족에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다 조선족으로 이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그런 인식들,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인 아닌 조선족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인식이 이런 바이두의 어떤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선족 동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조선족 스스로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수립하자마자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조선의 같은 핏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56개 소수 민족 중에 하나로 명칭을 분류해서 이 조선족으로 이렇게 명칭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거에는 마땅하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또 오자마자 바로 중국 국적을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족은 또 중국인이다. 그래서 이 중국 조선족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부르는 것,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조선족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선족을 이제는 중국인으로 보는, 같은 동포로 보지 않고 그냥 중국인이다. 어떻게 보면 뭐 한국말을 좀 더 잘하는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조선족도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이 같은 동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한민족의 한 혈통으로서의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그냥 크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정책 기조는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의 같은 한민족 혈통을 갖고 있는 동포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뭐 복잡한 절차는 있었지만 재동포 체류 자격도 부여해주고 또 동포로서 계속 포용해 나가는 그런 정책적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조선족은 우리말을 그냥 할 줄 아는 그냥 중국인일 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근데 이 서경덕 교수의 입장을 좀 이렇게 좀 문제 지적을 하는 거 보면은, 이 한국인으로서 이 바이두에 그렇게 표기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 조선족의 음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 어떤 조선족이 중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두는 아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중국이 발원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좀 바이두가 너무 그쪽에 이제는 시각을 두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도 그렇고 북한은 조선도 있고 여기를 아예 무시하고 조선족 중국에는 거기에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술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서경덕 교수는 조선족마저도 같은 동포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와 같은 문화와 이런 걸 지니고 있는 그런 인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의 음식이라고 했으면은 우리와 같은 민족의 어떤 음식으로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둔갑을 시켰다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들도 이 서경덕 교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지적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이 조선족도 우리의 문화, 전통을 같이 갖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 역시 조선족을 다 이 중국으로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 불만이 좀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조선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사실 이 인식에 대해서 큰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그 2022년도 북경 동계올림픽 때 이 한복 논란이 일었을 때요, 그 주한 중국 대사관이 싱하이밍 대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조선족의 것은 한반도에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같은 혈통인 거를 인정을 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거를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문화 공정이니 그러면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의 문화나 또 그것이 한국이나 또 조선과 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도 보다 좀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좀 주장을 펼쳐 나감으로써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가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의 문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민족 문화가 아니냐, 이거는 중국의 문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조선족 동포들도 이제는 우리의 문화를 어쨌든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의 말과 문화를 어렵게 정말 그런 속에서 지켜와 왔고 충분히 그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 그거를 아예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측에서는 이 바이두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 우리의 문화와 관련된 이 비빔밥이라든가 한복 이런 거를
기술함에 있어서 바이두에 너무 이 조선족의 것이라고 조선족의 문화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한국과 또 필요하다면은 북한, 조선 거기도 같이 포괄적으로 이 기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 문화는 어디에서 이렇게 전승되어서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의 사회에도 이런 문화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는지 어떤 이런 배경들을 함께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같이 노력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바이두 측에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중국 사이에서 아주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기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에서도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먼저 그래도 이 중국어로 표기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조선족의 학자들이라든가 어떤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또 이렇게 한국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료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함께 나가는 때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국 정부 차원의 한국 사회에서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같은 이 혈통을 나누고 같은 문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과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포용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나가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조선족은 중국인으로서 우리의 문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중국이 주장을 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논쟁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조선족 동포들과 또 한국인들 그다음에 또 중국의 또 어느 그런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중국인 학자라든가 그런 인사들하고 잘 좀 논의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화를 잘 지켜갈 수 있고 또 조선족 동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정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짱돌을 맞게 되는 그런 또 벼락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논란에 거듭나고 어느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감정만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도 어쨌든 이 바이두라든가 이런 쪽에 여러 인맥이라든가 뭐 연결고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서 정확하게 좀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육장 김용필이었습니다.